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이슨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5.16 군사정변과 유신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의 몰락을 이제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 바로 YH 무역 사건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YH 무역이 가발 공장입니다. 가발 회사인데 당시 그 직원들을 어린 여성들을 직원으로 썼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돈 봉급을 좀 싸게 줘도 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을 많이 썼었는데 YH 무역이 굉장히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여학생들이 잘리게 됩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겨우겨우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돈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길이 캄캄해지게 된 겁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시위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위를 어디서 했냐면은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에서 시위를 했어요. 할 데가 딱 따로 없으니까 당시가 또 유신 헌법 시대이지 않습니까? 시위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경찰을 투입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했고요. 그 사이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신민당 당사가 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당시에 신민당의 총재가 누구였냐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총재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뉴욕타임스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YH 무역 사건은 유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유신은 없어져야 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유신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박정희는 화가 나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유신 입장에서는 쟤 뭐야? 제명시켜 이렇게 된 겁니다. 야당의 총재를 그 기자회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당시에는 그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부산하고 마산 지역에서는 김영삼을 지지를 했었는데요. 그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을 왜 제명시키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부마항쟁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상황을 보러 갔던 사람이 박정희의 오른팔 정도 됐던 김재규 중앙정보실장입니다. 당시 그 권력 구도를 잠깐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통령의 박정희, 그리고 차지철이라고 해서 경호실장이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군사 쪽에 일을 총괄하는 군사의 중앙정보부장 전두환입니다. 이렇게 차지철, 김재규, 전두환 이렇게 세 명이 박정희 밑에 있는 절대 권력들이었는데요. 전두환은 군사 쪽이니까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많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둘이 의견 차이가 꽤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10월 26일이 됩니다. 10월 26일에 박정희의 안가에서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그리고 그 부하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권력들이 모여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차지철하고 김재규 사이에 사소한 그 말다툼이 붙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발적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재규가 총을 꺼내서 박정희한테 왜 각하는 차지철이 편만 드십니까? 하면서 차지철을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서 차지철이 이제 화장실로 내피를 했는데요. 그 후에 김재규가 박정희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 후에 이 화장실 안에 숨어있던 차지철을 확인 사살을 하고 경호실장의 직원들까지 전부 사살을 해버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12.6 사태가 되겠습니다.
박정희가 총에 맞고 옆에서 부하들이 막 달려와서 괜찮으십니까? 각하 뭐 이런 식으로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나는 괜찮네. 이 한마디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박정희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시 권력 구도를 보면은 박정희 죽었습니다. 차지철 확인사살 당했습니다. 김재규 대통령 시해범으로 사형 선고당합니다. 김재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에 총을 겨눴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김재규도 죽었습니다. 절대 권력 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전두환만 남게 됩니다. 일단은 당시에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전두환을 필두로 다시 한번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12.12 사태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때하고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거의 새롭게 등장한 군대다 해서 신군부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두환을 필두로 해서 신군부가 이렇게 들고 일어섰는데요. 당시에 그 시민들이 다시 한번 군인 들고 일어나니까 그거에 반대를 해서 시위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게 되고요. 당시 전두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었냐면은 일단 군사의 총사령관이니까 군대를 등에 업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재규가 죽었으니까 중앙정보부장 일도 그쪽 일도 관여를 하게 되고요. 차지철이 죽었으니까 경호실장 일까지 자기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권력을 모두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을 등에 업고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12.12 사태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박정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H 무역사건과 유신의 몰락에 대해서 공유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메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